안녕하세요. 오늘 그 교육 내용은 우리가 이제 청구할 때 매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결정 요청을 하고 우리가 6일부터 10일까지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만 그 다음 달 25일 날 급여가 나오죠. 만약에 10일 이후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더 늦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가 하고 틀리게 결정 요청을 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결정 요청은 5일 이후에 하면, 예를 들어 6일날 결정 요청을 했다. 그러면 당일날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결정 요청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장교양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일부터 5일까지 아침 9시부터인가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못하게 돼 있어. 못 들어가요. 그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걸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6시 이후부터 가능해요. 다음 날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월 초에 1일날이나 2일날 6시 퇴근하고 집에 가서 결정 요청을 신청을 해요. 편안해요. 그때는 아무 때나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낮에는 안 되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로그인을 하고 우리가 청구를 들어갈 때 전에 1일부터 5일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요. 가산 및 감액 산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요번에 청구하는 게 8월달 거 청구하는 거죠. 9월 초에. 자, 요거는 여기가 9월을 치면 8, 9월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것을 8월을 치면 7, 8월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8월달 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르신에 대한 이제 쭉 떠요, 이게.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 입퇴소 내용관리, 근무 내용관리, 기타 자료, 프로그램 까지 하고 결정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미리 오늘 6일이잖아요. 제가 청구를 하고 요거 교육용 자료 찍으면서 하려고 미리 결정 요청을 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퇴소 내용 관리를 하는데, 자, 시설 같은 경우는 입소, 퇴소가 그렇게 잦지가 않아요. 한번 들어오면 뭐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고, 퇴소하는 경우가 뭐 사망이나 뭐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변동수가 없어요. 주야간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입력도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번부터 저희가 25명인데 한 명이 지금 외박이고 24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알고 있어야 돼. 요번 달에 뭐 변동수가 있었나 하면 시설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뭐 인원이 많으면 또 틀려지겠죠. 누가 입수했고 누가 퇴소한 거를 미리 머리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옥순이라는 분이 8월 1일 날 입소를 하신 분이에요. 8월 달에 특별히 변동된 사람 없어요. 한 명 외박 중이고 병원에 최옥순이라는 분이 8월 1일 날 입소를 했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자, 일단 요거를 한번 제출을 눌러보면 이렇게 쭉 떠요. 내가 그 롱텀에서 계약한 내용들. 그래서 뭐 다 연결되는 거죠. 7월 달부터 이제 계속 연결되고 31일까지도 계속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변동사항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한 분이 이제 외박. 병원에서 외박 끝나고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퇴소 처리는 하지 않았어요. 계속 외박이에요.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외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앞쪽과 뒤쪽, 예를 들어 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중간에 외박이면 이런 외박이 써 있겠죠. 중간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란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 60명이야.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58명이야. 그럼 2명 어디 갔어요? 2명은 계약을 안 한 거예요. 계약을 안 했거나 계약을 했어도 입소를 안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하시란 얘기예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누구였지? 새로 오신 분? 여기 이렇게 입소가 잡혀 있죠. 이날 9시 반에 왔어요. 와가지고 쭉 계속. 자, 요거가 확인이 되면 저 지금 청구하는 거예요. 제출을 하는 거예요. 제출하였습니다 하고 여기 날짜가 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약하느냐? 이거는 오늘 제가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앞쪽에서 계약을 쓰고 그 각각 개개인에 가서 입소를 잡아야 이게 명단에 뜬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런 거를 잘 모르신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교육은 뭐 다음 기회에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구에 관한 거니까 청구에 관한 내용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입퇴소는 보고했어요. 자, 근무 내용, 이거는 직원에 대한 거죠. 저희 직원이 이제 총 16명인데 16명 중에 요양보호사 가산과 사회복지사 가산을 저희가 받아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명 한 명 입력하는 것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 틀린 거죠. 이걸 입력하면 이렇게 딸려오죠. 근무 내용 상세 신고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케어법 프로그램에서 아니면 롱텀 프로그램에서 이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교육 등 입력 여부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저는 아직 안 했지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하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 PCR 검사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요거를 해가지고 시간을 해서 고영래라는 선생님이 PCR 검사를 우리는 화요일날 하거나 수요일날 하거든요. 이 사람 9시에서 8시니까 수요일날 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보통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하거든요. 시간 정해서 여기다 딱 클릭하면 PCR 검사가 체크가 되면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와요. 이거는 보통 이 PCR 검사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2달 전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 달 거는 9월, 10월 달에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번 달에 하는 거는 7월 달 걸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월로 다시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혹시 또 기회 되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PCR 검사, 이거 외에 다른 교육한 것들, 예를 들어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했다. 뭐가 있을까? 요번에 케어퍼 직무교육 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케어퍼 직무교육을 동영상으로 했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교육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무교육 한 거 시간 딱 해가지고 여기다 자기가 한 날 뭐 24일 날 했다면 체크하면 그게 여기에 뜨는 거고, 여기에 한 사람이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런 용도예요. 지금 근무 시간은 전반적인 거고, 상세 신고라는 거는 일반적인 근무 외에 PCR 검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했냐 안 했냐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줌 교육이나 인터넷 온라인 교육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근무 내용 신고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근무 신고는 그게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퇴사를 했어요. 7월 달에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떠요. 이 사람을 그거 있잖아요. 유예시켜주는 거. 그거를 사용하냐 미사용하냐 그거를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우리가 한 명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사안이 아닌 경우에. 근데 저희는 뭐 특별히 이런 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용으로 내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게 처음에 사용으로 떴다가 미사용으로 내가 안 쓰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바로 한 명을 이어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용하고 저장을 눌렀어야 되고, 눌러서 이제 일단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실질적인 근무 시간이 168시간이잖아요. 뭐 요번 달은 거의 시간들이 오버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168시간 이내에 된 사람을 찾아야 돼. 혹시 있나 없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68시간이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거꾸로 들어가서 휴게 시간을 잘못 잡았는지 근무가 어떻게 돼서 빠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게 다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뭐 연차 는 거, 교육한 거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요번 달 같은 경우는 추석 때문에 160시간이 안 되잖아요.
뭐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1년으로 총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근데 이제 공단에서 160시간 이상 월 근무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는 것만 체크를 하는 거죠. 이상 되는 거는 본인들의 근무 형태가 있기 때문에 빼주고, 그러면 한 사람 빼주면 왜 저 사람만 빼주냐, 왜 나는 안 빼주냐,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죠. 뭐 누르면. 자, 제출 이력은 그냥 뭐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자, 기타 자료는 그거예요. 뭐 배상 책임보험인데 이거 확인하면 돼요. 이번에 저희 갱신해서 22년 7월 13일까지 한 거 날짜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저희가 LTV가 1명, 2명, 3명, 4명에서 1명 돌아가셔가지고 3명 있어요. 그래서 25명, 24명이죠. 4명에서 1명 이제 외박 갔으니까 24명에서 24명에서 그때 당시 때 콧줄 환자가 4명이었으니까 콧줄 환자는 뺀 거예요. 빼서 일반 급식 인원수 20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급식은 우리가 종사자가 16명이지만 매일매일 평균으로 따져야 돼요. 요양보호사 한 4명, 5명, 뭐 사회복지사, 시설장, 간호조무사 이렇게 합해가지고 평균 8명으로 잡았어요. 종사자 급식. 요거는 왜 정리하고 하냐면, 이게 합해서 직원과 입소자 수,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는데, 일단 LTV는 그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단에다 물어봤을 때 LTV는 일반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도 된다 해서 저희는 이제 20명으로 했습니다. LTV 4명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8명이 저장해서 된 거죠. 네. 그리고 제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급식 위탁 같은 경우는 뭐 위탁 자료 넣고, 세탁물 위탁 같은 경우 뭐 여기다 넣는 거 있잖아요. 업체명, 위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한 다음에 제출하면 돼요. 제출해 볼게요. 자, 제출했죠. 이것도 제출 이력 뭐 볼 수 있는 거고. 자, 프로그램 관리는 요거는 이제 가산 프로그램을 받을 때 했던 건데, 저희가 가산을 안 받은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까지 가산하다가 안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교육을 넘어갈게요. 다 지금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따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입퇴소, 어르신, 직원, 그 다음에 어떤 보험이라든가 이제 식자재, 위탁물, 세탁 위탁물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결정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결정 요청을 했죠. 했는데 이거 한번 제가 볼게요. 좀 이따가 요거 하는 방법. 자, 여기서 4대 직종 가산. 4대 직종이 뭐예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뭐 물리치료사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게 저희는 사용을 하죠. 그쵸? 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했기 때문에 사용해요. 필요수 가산이 있어요. 이게 공생에서 아마 필요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설이 좀 큰 데에서 필요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면 사용이라고 하고, 저희는 필요수가 없어요. 25인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전체 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 요거를 사용 안 함으로 하면 전체 해제로 나와요. 바뀌죠? 4대 직종은 내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필요수 가산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간호사 가산도 우리 안 써요. 사용 안 해요. 제가 간호사예요. 저도 간호사지만 저는 시설장이에요. 가산으로 쓰지 않아요. 저는 시설장이고 우리 간호조무사가 1명 있어요. 정규 직원. 야간 배치 인력 하죠. 저희는 야간이 2명씩 들어가요. 그래서 취침 시간 4시간씩 해서 2명이 합해서 8시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가산이 돼요. 그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몇 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시스템에서 롱텀 시스템에서 토탈 가산 점수를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맞춤형 안 하죠. 프로그램.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야간 사용하고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제출 입소자 아까 제출했죠. 종사자 제출했죠. 퀴타자로 제출했고요. 급식 인원 제출했고요. 프로그램은 안 하기 때문에 미제출로 떠요. 그런 다음에 결정 요청을 누르면 요거를 지금은 안 누르는데 이게 누르면 요게 요 날짜만 빠지고 요게 떠요. 한 칸이. 이거 내가 엊그저께 이제 한 거예요. 엊그저께 이거를 눌러가지고 요 칸이 하나 생겼고 오늘 그 다음날 들어가 보면 결정 5일날 어제 결정이 났는데 내가 열어본 건 오늘 열어본 거죠. 내가 4일날 결정 요청을 했으니까 요 뜨고 5일날 요런 날짜가 나와요. 상세 보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썼던 것이 제대로 썼는지 정원이 몇 명인지 이런 거. 자, 이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결정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25일 날 저녁이나 낮에 5일 날 25일이 아니라 4일 날 내가 결정 요청을 했어요. 밤에 6시 넘어서 한 7, 8시쯤에. 그러면 5일 날 낮에 내용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산이라고 떴죠. 저희 뭐 했다 그랬어요?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아니,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명이죠. 자, 요약 보기를 보면 4.7점이에요. 0.9점이에요. 사회복지사가 1.2, 1.2, 1.4. 요양보호사가 2명이 됐고 사회복지사가 1명이 됐어요. 왜 요양보호사가 2명이 됐냐? 어? 1명은 빠졌죠. 저기 뭐지? 그 25명 중에 1명이 외박으로 빠졌으니까 24명이에요. 24명에서 그 요양보호사가 1명이 더 추가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식 인원이 요양보호사가 10명이 필요해. 10명이 필요한데 내가 1명을 더 써서 11명이에요. 11명인데 어르신 1명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1명만 가산되는 게 아니라 1명이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를 우리 원장님들이 안 썼어. 가산을 안 쓰고 그냥 10명이야. 10명 정원대로 썼는데 어르신이 2명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르신 빠진 거 대비해서 요양보호사 가산이 떠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가산을 못 받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가끔 이거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자체를 가감산 산정 자체를 나는 사회복지사 가산도 안 받을 거고 물리치료사 가산도 안 받을 거고 간호도 안 받을 거고 요양도 안 받을 거야. 나 가산 싫어 머리 아파 하고서 이 가산 및 감액 산정 자체를 기록을 안 해. 청구를 안 해. 그런데 나 가산 안 받았어. 요양보호사 가산도 안 받았어. 근데 어르신이 한 3, 4명이 확 빠졌어. 근데 이거를 안 했어. 이거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줄어들었으니까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을 수 있잖아. 직원을 그만두게 하지 않는 이상. 그걸 받아야 하려면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것도 몇 점이 나오는지는 이 시스템이 알아서 점수를 계산해 줘요.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뭐 나도 잘 몰라. 그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입퇴소 내용 관리가 뭐 예를 들어 한 4명이 빠졌어. 그러면 21명이잖아요. 근데 근무는 요양보호사가 11명이야. 그러면 가산이 확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 된다냐. 이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결정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1명이 빠졌기 때문에 봐봐요. 내가 직원 요양보호사 1명 가산에다가 1명 빠지니까 2명이 가산된 거야. 1.2, 1.2, 2.4점이죠. 거기에 사회복지사 가산 1.4점이죠. 그러니까 3.8점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에다 야간 배치 0.9 하니까 4.7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이 4.7점이 나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죠? 상세히 보려면 내가 지금 말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요양보호사가 의무 인원이 9명인데 왜? 1명이 빠졌잖아. 근데 근무 인원이 11명.
그러니까 2명이 됐으니까 2.4점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설명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내용을 이제 조회를 해요. 아 그러면 내가 가산이 뭐 4.7점이다. 4.7점이네요.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있고 딱 끝난 거야. 그리고 6일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5일날 이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청구, 비용 청구, 닫고 원청구 다 됐죠? 8월달 거 청구 시작하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8월달에 대한 걸 조회를 누르면 아까 우리가 제출한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25명인데 한 명은 외박했고 한 명은 지금 등급이 없어요. 등급이 이제 제가 등급인데 지금 7일날 9월 7일날 나올 예정일 사람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23명 맞아요. 외박하고 한 명 아까 유덕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출한 거에 보면 지금 24명이죠. 4명 중에 그 아까 외박 요 사람 하나 빼니까 23명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설에 지금 24명이에요. 왜? 한 사람이 지금 등급이 시설 등급이 없으신 분이 지금 계셔요. 이제 7일날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23명 맞아요. 8월달에. 자 그렇게 청구로 들어가서 자 이거를 조회를 하면 짝 23명이 맞는 거야. 그쵸? 체육순도 들어왔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에 24명이 있어요. 한 명 외박 같고 그 한 명은 지금 등급이 없으신 분이니까 여기 안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전체 체크를 딱 해서 이쪽으로 넘겨야 되겠죠. 생성됐죠? 자, 그 다음에 급여 내용 자료 관리를 들어가서 이제 한 명씩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회를 눌러야지. 자, 고재일 이제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다 했는데 공단에서 이걸 또 친절하게 해줬더라고. 자 여기서 산정 비율을 100으로 된 날을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가끔 그 90, 8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뭔가 빠진 거예요. 산정 비율에서 그 앞쪽에서 그 입소 퇴소 잡을 때 뭐가 완벽하지 않은 거야. 이거 100으로 된 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막 90이면 9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저장됐죠. 그런 다음에 이게 노란색으로 변하면 자동 생성을 누르셔야 되고 여기서 확인할 게 이제 내가 실질적인 청구액은 178만 원인데 뭐 가산후는 210 아까 그 4.7점이 나왔었잖아. 가산 그 금액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확인해야 돼요? 이분은 뭐 특별히 입소, 퇴소, 중간에 외박 이런 거 없었어요. 고재임 어르신. 요게 한 줄이 돼. 만약에 입소, 퇴소다 그러면은 요게 뭐가 이렇게 떠요. 입소했다, 뭐 외박했다 이런 게 뜨는데 없죠. 이게 이 사람은 31일 내내 요양원에 있었던 거예요. 총 급여일수 31일 이것도 확인하고 이 사람이 본인 부담이 일반이에요. 20%. 이런 정도만 딱 확인을 하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계속이죠. 저장 닫기. 그러면 완성되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해요. 자, 이 사람은 기초 수급자죠. 여기 YYY가 이렇게 됐죠. 자, 이분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30일을 했는지 국민 기초인지 확인한 다음에 완료. 계속. 일일이 다 해야 돼요? 한 번에? 네,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 왜 이렇게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러게요. 주로 보는 게 뭘 봐요? 날짜하고? 날짜하고 이제 총 급여일수 이게 내가 또 빠뜨려가지고 혹시 30일 이번 달이 31일인데 28일로 돼 있거나 막 이런 거 확인 정도만 하면 돼. 이 사람이 본인 부담이 20% 원장님 딱 맞는지. 보면 알아요? 뭐 비교할 자료가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쵸? 나는 이제 어르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죠. 아, 이 어르신 8%, 아, 이 어르신 12%. 그게 있어요. 아니면 그게 뭐 머릿속 안에 없다. 그러면 백데이터를 봐야죠. 아까 거기 제출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어쨌든 다 정상적으로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대로 이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앞쪽에서 입퇴소 내용 앞쪽에서 완벽하게 하면 이거는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나올 일이 없어서 그냥 잘못 나올 일 없어요. 앞쪽에서 내용만 저대로 했으면 네네, 그래서 네. 최종적인 거만 확인하면 된다. 네네. 그렇죠? 예. 원장님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잘못 앞에서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음. 날짜하고 그쵸. 예. 날짜만 날짜하고 본인 부담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거를 확인하면 돼요. 이게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8%에서 12%만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8월 달 거니까 우리가 한 달 전 거, 그러니까 전 달 거를 청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뀔 일은 없어요. 여기서 빠뜨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하게 혹시 급여 일수. 이게 중간에 변동되면 둘로 나눠져요. 예를 들어 31일인데 이 사람이 갱신이 됐거나 하면 날짜가 중간에 끊어져서 요게 두 줄이 나와요. 하나는 뭐 15일까지, 하나는 16일에서 30일. 계산이 틀려서.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12%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자동 생성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봐봐요. 이렇게 빨갛게 변했죠. 내가 왜 확인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분이 저번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20%였어. 일반. 근데 8월 달에 8%로 바뀌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전월과 틀리면 하는데 이게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청구할 때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확인이 안 돼. 문제는. 그러니까 나 8월 달 우리 선불이거든요. 나 8월 달에 20%로 돈 받았어. 이 사람 보호자. 지금 보호자는 20%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달 이용료를 나는 20%를 받았는데 막상 9월 초에 청구를 하다 보니까 8월 달에 8%로 바뀐 거야. 보호자가 연락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보호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단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다행히 20%에서 8%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돈 환불해주면 되잖아요. 8월 달 거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8%로 하다가 20%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더 받아야 될 경우. 더 받아야 돼. 이분은 20%에서 8%로 바뀐 거를 한 달 뒤에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다행인데 이제 그냥 8%에서 20%로 막 바뀌어버렸다. 그러면은 8월 달 나 8%로 받았는데 20%야 돈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9월 초에 내가 보호자한테 설명하니까 보호자가 그걸 이해를 하냐고. 자, 보세요. 지금 23명 다 했어요. 조회 한번 볼게요. 조회. 자,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아까 문영임, 안윤규 2명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20%였는데 8%로 바뀌었어. 8월 달에. 안윤규는 8%였는데 12%로 올라갔어. 근데 나는 어떻게 됐어? 8월 달에 8%로 돈을 미리 받았어 벌써.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얘기해가지고 12% 돈 더 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거는 이제 미완료된 게 하나 있어요. 어디가 있냐? 여기 이분 안윤규 한번 미완료되면 완료 한번 눌러줘서 자, 완료로 다 돼서 미완료 없죠? 일단 여기도 미완료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요. 자, 조회를 누르면 이게 일반 의료, 이게 수급자죠. 수급자. 여기다 이제 제 이름을 써요. 이제 청구하는 사람. 이제 됐다. 아까 한영에서 제 이름을 넣고 자, 생성을 눌러요. 인건비 지출을 안 했구나. 아, 이거 좀 이따 하고 일단 닫고 요양자원에서 종사자 인건비 지출 내역 신고를 해야 돼. 그치? 이거를 내가 안 했네. 하면 되죠 뭐. 7월 달 거를 해야 제출을 해야 8월 달 거가 나오죠. 자, 여기서 거의 똑같지 않아요? 매월 월급이니까? 아니 틀리죠.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 우리 사회복지사가 2명이지, 그치? 간호조무사 1명이고 요양보호사가 11명이에요. 자, 임금 총액 이거는 이제 내 자료를 개인적인 자료를 봐야 나중에. 돼. 다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퇴소 내용, 급여 내용 자료, 청구 명세서 조회 요거까지 다 했다고 했지요. 다. 자, 이렇게 빨간 거는 변동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일반을 내가 작성을 완료를 했죠. 청구서 생성. 이씨, 왜 이렇게 뜨지? 아, 이거 여기다. 요거를 의료를 했죠. 제가 이름 쓰고 했더니 원래 청구액이 나오고 파란색 가산금이 나오고 가산 후 총 금액이 나오고 가산 금액이 따로 나와. 이렇게. 예. 원래 내가 요만큼 260 얼마야 이게. 이렇게 가산 금액이 나온 거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청구서 전송. 공단에다 또 이거 안 보내가지고 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반은 안 해요? 해야죠. 일단 지금 의료 먼저 하는 거예요. 전송하면 전송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다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청구 의뢰가 된 거야. 자, 지금 의료 했죠? 일반 해야 돼요. 자, 일반을 클릭을 하면 또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요. 자, 해서 생성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떠요. 총 청구액과 가산 청구액, 가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내 가산 점수가 4.7인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25명 정원인데 왜 이렇게 저번 달보다 가산 금액이 많이 나왔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명은 외박으로 빠졌어요. 아예 청구 자체를 못했어. 외박이 좀 길어졌거든요. 한 사람 빠졌고 또 한 사람. 저기 한 명은 있는데 등급이 없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7일날 나올 예정인데 좀 미리 들어왔어요. 근데 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인력 기준은 맞아요. 이게 약간의 좀 맹점이기는 한데 그 공단의 맹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뭐 그런 것까지 그 공단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가 맹점이에요? 등급이 아니 많으면 등급애가 예를 들어 등급애가 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력 기준에는 맞아. 등급애가 들어왔어도 그렇지만 청구할 때는 뭐 등급도 없는데 어떻게 청구 명단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산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 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죠. 공단으로서는 우리야 인력 기준에 다 맞고 다 맞지만 공단에서는 어르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가 안 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청구 화면에서는. 이제 그런 게 공단의 맹점이에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31일이고 네. 외출 외박이 없으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 그럼 없죠. 코로나 때문에 가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30일하고 31일하고 틀린 차이 있어요. 예. 네. 31일이 더 많아요. 30일은 그 어르신 대비 하루치가 다 빠지는 거죠. 일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산이 이렇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송. 그래서 딱 전송을 눌러. 그러면 다 끝났어요. 자, 종료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인원에 대한 합해서 23명 맞죠? 청구 의뢰해서 다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달 25일 날 이렇게 돈이 마지막에 들어오고.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잘했는지 마지막에 체크해야 될 거. 그냥 딱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체크 뭐 빠진 거. 청구 의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원수? 잘 됐나 뭐 인원수가 다 됐는지 조회 눌러보면 아 이거 뭐 내가 제대로 했구나. 이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보는 거 없어요? 마지막에 크게. 종료 요거 처리 내역 보기 한번 볼까요? 일일이 보는 거 아니라 크게 이제 처음 쓰시는 바는 뭐 음. 저번 달하고 비교해서 뭘 보라든가.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잠깐만. 지금 내역이잖아요. 처리 내역이고 처리를 안 했으니까 의뢰만 봐야겠죠. 그렇죠.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이걸로 보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야간 배치 따로따로 이렇게 다 나와. 우리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도 돈이 따로 있어. 간호 따로 나오고. 요거 인력 추가는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에 알았습니다. 해당되는 거 나오는 거겠죠? 원장님 뭐 특별한 거 없어서 맞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머릿속 안에 다 되어 있죠. 근데 인원이 막 80명, 100명 되면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딱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경우는 딱 어르신 들어오고 나가고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딱 머릿속 안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시설에 대한 이용료 청구고
또 뭐 있어요? 청구 또 하나 있잖아. 장기 근속. 이게 입력하고 조회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3년이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 아직 이분 아직 시작 안 그러니까 돼서 3년째 되는 날 그 사람 안 가르쳐 준다고요, 공단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언제 근로계약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신청을 하죠. 그럼 뭐 응. 빼먹을 수도 있겠네요. 모르면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지 뭘. 이 사람은 19년 12월이니까 봐봐. 최초 산정월이 이렇게 나와. 여기 뜬단 말이야. 윤명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되면 19년 12월, 20년 12월, 21년 12월, 22년 12월. 아직 멀었어 이 사람 3년. 자, 이 사람은 8월 달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아이씨, 절로 가서 찾아야 돼 또. 여기. 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네. 자, 여기서 볼게요. 근무 내용. 아까 종합 근무에서 누구야? 요 양반 사회복지사 170시간이지.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 168, 170, 쌤이 170, 팀장이 168, 170, 168. 이거 외워야 돼. 그런 다음에 청구해서 장기 근속 18년 이후로 들어가서 아까 몇 시간이었지? 170이었지. 170시간 저장. 그 다음에 누구야? 팀장님 한 명 또 있었지? 아까 168시간이었지, 그치? 168 저장. 어디 갔어? 저장. 됐죠? 그러면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 2명. 우리는 2명이야. 제출했지? 그래서 청구 화면으로 바로 가요. 그러면 여기 선택해서 원청구를 해가지고 8월달 거 장기 근속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2명이 나오죠. 그러면 한 명 생성을 눌러. 완료 눌러. 이렇게 이분도 생성 눌러. 완료 눌러. 자, 전송 관리 들어갈게요. 미완료 없죠? 다 확인해야 되고. 자, 조회. 8월달 거 조회. 내 이름 또 써. 생성을 눌러요. 자, 금액 나오죠. 이 사람들 오래돼서 10만 원씩 나오는 또. 전송. 됐어요. 다 끝났어. 종료하기. 확인할 수 있어요. 종료하기. 자, 그러면 청구 일반 의료 했고 장기 근속 했고 또 뭐 해야 돼요? 우리 PCR 검사한 거 청구할 수 있죠? 그거는 다음에 해줄게요. 그거는 근무 내용 추가를 해야 돼. 여기 보면 여기 근무 내용에 가서 아까 왜 근무 내용 상세 신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PCR 검사라고 있어요. 요거. 돈 줘요? 이거 돈 줘요. 그거 다 알아요? 모르는 나 사람들- 다 알아요. 아니 모르면서 이게 돈 주는데 이거 알아서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기간은 몰라서 청구 못하는 기간도 있나요? 글쎄 그런 정보는 지금 8월 달 거 청구 못해요. 언제 거 하냐면 8월, 7월, 6월 달 거 할 수 있어. 얼마 줘요? 아니 인원 몇 명 이상 해가지고 30만 원 받아요 저희.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나 그러면 간호조무사 다 줘버려. 그런 정보를 다 아냐고요. 여기서 주니까 청구하라 그런 얘기를 해줘야 아니면 모르면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공고가 나겠죠. 여기 이제 뭐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찾아서 먹어야죠.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저는 뭐 찾아 먹냐면 이거 30만 원 달달이 꼭 신청해서 찾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신속 항원 검사라고 있어요. 키트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코로나 검사하는 걸 저는 샀어요. 세금 계산서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 세트가 10개인가 20개인가 있어요. 그게 거의 한 8만 원 아니 얼마인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도십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 중에 열나는 사람 내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도 막 그냥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의심이 돼. 그러면 해. 그러면 그거 여기다 청구해요.
어디다 청구하냐면 여기 있어. 청구하는 난이. 코로나19 한시적 방역활동 지원금에서 신속 항원 검사 지원금. 요거 검액 채취 지원금이 그거예요. 30만 원. 그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검사하는 거고, 신속 항원 검사 지원금은 뭐냐면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가지고 스틱 갖고 내가 어르신들 검사한 거 있어요. 하나에 9,000원씩 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파일을 첨부해야 돼. 어떤 파일? 그거 산 영수증. 그리고 지급한 영수증을 첨부 파일로 넣어야지만 돈이 나와요. 검색 채취 지원금 지금 내가 할 건데 8월달 거는 지금 못해요. 현황 조회. 6월달 거 했네. 그치? 8월 27일 날 돈이 나올 거네. 나왔네. 그러니까 언제 거 해야 돼 이제? 7월달 거 해야 돼. 7월달 거 못했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달 전 거, 2달 전 거를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계정 청구하기 누르는데 여기가 지금 75,000원씩 23명이고 이제 뭐 횟수 하는 게 있어요. 직원들 거. 근데 요거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를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직원 그거 있잖아요. 요거 근무 내용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니까. 상세 신고. 그러니까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검사를 받았나를 이거 체크를 해야 돼. 예를 들어 고영렬 선생님이 이 사람 우리는 수요일 날 하거든요. 수요일 날 9시에서 18시간이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 PCR 채취 몇 시에 했냐? 우리가 보통 13시 30분 14시 30분은 다 써 그냥. 그러면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체크를 하고 자, 수요일 날 여기다가 그러면 들어가죠. 하나. 수요일 날마다 하면 돼. 이 사람 25일 날은 쉬었어. 그러면 진짜 이분은 왜 오프를 이렇게 했을까? 이게 몇 월 달이야? 8월 달이지. 중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했나 봐. 그러면 요 때는 하루 전날 와서 했을 거예요. 오후에. 그럼 시간을 다시 고쳐야 돼. 몇 시로? 보통 18시간이라 17시 5시 30분에서 18시로 해. 자, 요렇게. 그러면 요때 체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야 저장. 이거 여기가 입력 가능한 게 뜨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도 저번에 해봤더니 안 들어가는 게 저장이 안 눌러지는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입력 불가라고 나온 거는 그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언젠지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중간에 생각나면 들어가서 돼. 어떤 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나 2달치도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아, 돼요? 네, 돼요. 그러니까 꼭 그때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몰아서 두 달치, 3달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PCR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 가잖아요. 그 자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청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하면 요게 땡고래미가 다 떠.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청구하는 데 가면은 그 몇 회 이상이라는 횟수가 떠. 그게 30회 이상인가 그래. 그러면 3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럼 청구한 다음에 교육이나 공간은 나중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무 일정표는. 네네. 그럼 근무 일정표 집어넣은 거랑 네. 근거랑 다 맞아야지. 출퇴근 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케어퍼 출퇴근 기록지 근무지, 롱텀 출퇴근 근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출근 같은 경우는 사인을 하거든요. 이거 연차 언제 썼는지, 뭐 교육을 했는지 이거 3박자가 맞아야 돼. 그래야 만에 하나 공단에서 나와서 자료 검사하고 그랬을 때 3개가 안 맞으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그러니까 3박자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자체적인 케어퍼 프로그램과 롱텀 프로그램 W4C 이게 3박자가 맞아야 돼. 마치겠습니다.